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스타트업 투자 유치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최광철입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글로벌 기업과 다국적 기업에서 약 25년 이상 신규 사업 개발 및 파트너 영업, 마케팅, 전략 계획 및 투자 유치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주로 VC 입장이 아니라 벤더 입장에서 스타트업에서 투자 유치를 진행하여서 이런 기회를 맡게 되었고, 스타트업 투자를 받을 때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이번 기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투자 동향을 좀 보시면 올해 2분기까지 VC 투자와 신규 투자가 모두 증가세입니다. 2018년부터 투자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올 상반기까지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도 오르고 뭐 환율도 오르고 이러면서 투자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6월 기준으로 약 229곳을 투자하였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2018년, 19년, 20년 여기 보시면 21년까지 7.6조인데 올해 6월까지는 4조 원의 투자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좀 더 전망이 좀 좋지 않고요. VC는 늘어나는데 재원 자체가 좀 줄어들었고 VC 입장에서는 정부 출연자금인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적인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 모태펀드 자금은 전년 대비해서는 25% 삭감이 됐고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좀 빈익빈 부익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동향의 올해까지의 투자 동향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1월 달부터 지금 9월 달까지 나와 있는데요. 꾸준하게 8월 달까지는 막 1조 3,979억이라고 158건이 됐는데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급격하게 투자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 상황이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좋지 않은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좀 느껴보시고, 전문가 의견으로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기조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늦으면은 뭐 내년 하반기까지도 투자 기조가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동향입니다. 투자 동향을 보시면 총 투자 금액이 2021년에 12조 2,286억 4천만 원이었고요. 1272건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투자가 2018년부터 21년까지는 급격하게 늘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에 투자를 보시면 어느 분야가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업종별로 한번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기 출처를 보시면 스타트업 업체 레시피 데이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글에서 보시면은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 이런 레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투자가 좀 더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컨슈머 테크 쪽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핀테크 쪽 위주로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은 컨슈머 테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 기조가 줄어들면서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 쪽하고 환경 에너지 쪽이 좀 많이 커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현황 분석입니다. 이제 주요 투자자들을 보면 여기 좌측에 한번 보시면은 벤처 캐피탈하고 금융기관하고 엑셀레이터 이렇게 좀 이제 그래프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우측에는 그 주요 투자자들 벤처 캐피탈은 어느 업체가 있는지, 엑셀레이터는 주로 어디인지, 금융기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즘 이제 CVC 투자라고 그래서 기업형 벤처 캐피탈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주요 정부기관 같은 투자는 거의 다 이제 스타트업들의 그 자금 지원 쪽 위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도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남아하고 뭐 협업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럽이나 뭐 미국 쪽하고 협업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런 직접 투자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투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하고 경기 위주입니다. 서울도 1위 부분을 가로 보시면 강남하고 서초 위주고요. 경기는 이제 성남 쪽
판교 쪽, 성남 쪽 위주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강남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우리가 많이 말하는 테헤란로 주변이고요. 뭐 농반 진반으로 양재천 밑에 가면 투자 잘 안 한다고 양재천 위까지 좀 투자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교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기업,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정부의 그 투자기관들이 몰려 그 정부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크게 봐서는 이곳이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 경기권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지방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이제 뭐 대전이 11곳이네요. 예, 대전이 조금 더 있고요. 투자 유치 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 이제 타이틀 보시면 나는 왜 누구에게 투자를 받아야 하는지, 투자자는 우리 회사에 왜 투자하는지, 투자의 대가로 향후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말하는 기업 가치가 얼마고 향후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후속 투자 가능성이 있든지, 그리고 투자금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한번 답을 해보시고 그 내용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자료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 유치 사이클입니다. 투자 유치 사이클은 크게 봐서 이제 엔젤 투자, 그때 이제 엑셀레이터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시리즈 투자,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투자죠. 그래서 시리즈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많으면 4단계, 시리즈 D까지, 그다음에 IPO나 M&A 단계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데스밸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시드 투자 받은 다음에 시리즈 투자 갈 때 그때 좀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마사지 안 해 놓으시면 향후에 1단계 가고 또 시리즈 A 가고 B 가고 C 갈 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엑셀레이터 받아놓고 시리즈 A 가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시 재무적 관점인데요. 투자 유치는 재무적 관점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머니 밸류랑 포스트머니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아까 가치가 투자 전과 투자 후에 밸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자본금과 기업 가치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됩니다. 자본금이 작으면 기업 가치가 작은가 이런 것들도 고려해 봐야 되고요. 기업 가치를 높게 받으면 투자에 성공한가라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기업 가치 높게 받고 투자 성공한다고 해서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겠죠. 그리고 투자 유치 시 기업 가치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시장 경제의 논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 유치 시 기업 가치 산정의 중요한 고려 사항은 타임 스케줄이나 뭐 매출,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다음에 IPO 계획과 함께 고려하고요. 대표이사의 지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투자자의 관점을 고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재무적 관점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VC는 아까 벤처 캐피탈은 누군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관에 소속된 회사 분석가라고 보면 됩니다. VC가 우호적이라고 해도 의사결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우리도 뭐 회사 안에서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지원의 특정 VC에 투자를 받을 경우에 추가적인 R&D 자금을 확보하는 것, 정부 지원과 VC와의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모태펀드도 한 그 얘기는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VC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IPO 확약 등 계약서가 좀 까다롭고요. 밸류에이션 선정할 때 정보의 비대칭,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갖고 있는 정보랑 VC가 갖고 있는 정보가 훨씬 차이가 났거든요. VC는 정보가 좀 많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창투사 조합 현황인데요. 창업투자 조합 현황은 여기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라고 해서 전자공시가 됩니다. 여기 디바라고 되어 있죠. Disclosure Information of Venture Capital Analysis라고 해서 여기 창투사들에 관련된 것들이 이 웹사이트를 보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엔젤의 특징은 VC와 좀 다릅니다. 아까 VC는 이제 큰 기관에 속한 거고요. 엔젤의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사람이라든가 작은 구조로 의사결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손쉽게 투자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은 아까 VC하고 좀 다르게 오히려 기업 쪽에서 정보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있어서 기업이 좀 우위가 있고요. 접근 방식이 좀 다른데 아까 VC와는 뭐 밸류에이션은 기업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이 관심이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대표의 열정이라든가 아이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좀 많고요.
정부 지원 쪽으로 확대할 때는 엔젤을 통해서 활용하면 그 2배까지 정부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젤 자원의 지원의 리스크를 좀 보시면, 불리한 계약으로 회계 경영권의 리스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엔젤은 초기에 기업이 어려웠을 때 맨 처음에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지분 문제 같은 경우 많이 요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엑셀레이터의 일부분을 보고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스파크랩이라든가 뭐 프라이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주로 이제 그 외국계 스파크랩 같은 데는 뭐 지분을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엔젤하고도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을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는 외국계의 뭐 스파크랩 같은 엑셀레이터가 향후에 시리즈 투자 받을 때는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창업 지원 정보입니다. 창업 넷에 보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하는 K-스타트업 go.kr에 가면 창업에 관련된 지원 정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서 창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 마당인데요. 여기는 이제 비즈인포라고 해서 창업에 관련돼서 무슨 R&D부터 포함해서 중소기업의 벤처의 창업 정보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교육 세미나 전시회뿐 아니라 R&D 지원 사업들도 여기서 다 볼 수 있고, 마케팅 지원 사업들도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메일 신청을 하게 되면 매번 이메일이 날라오고요. 그걸 보시고 창업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창업 인프라 관련된 기관들입니다. 이제 정부 지원 기관들이고요. 민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로 정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타트업 캠퍼스라든가 은행권 청년 창업 재단이라든가 뭐 SBA, 경기 테크노파크, 뭐 경기 과학기술진흥원 쭉 보시면 서울하고 경기 위주죠. 그리고 아까 뭐 대전이나 밑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창조경제센터나 테크노파크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IR 자료와 정부 R&D 지원 사업 할 때 발표 차이점입니다. 좌측은 R&D의 발표 자료 때 중요 내용이고, 우측은 기업 IR 할 때 주요 내용입니다. 보시면 뭐 R&D는 이제 보면 R&D의 기술 차별성이라든가 뭐 추진 전략이라든가 사업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거기 평가 지표가 있죠. 그래서 평가 지표 내용 위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IR 같은 경우는 시장성이죠. 성장성이랑, 그리고 창업 멤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팀 멤버들,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품과 기업의 차별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시장 진입을 어떻게 할 건지, 확장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IR 구성은 여러 가지 IR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분 피칭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회사의 컴퍼니 오버뷰라든가 기업의 경쟁력, 사업의 경쟁력, 투자 포인트, 그다음에 성장 전략,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건지라는 이 30분 피칭을 이런 목차 안에서 풀 페이퍼로 작성하는 게 좋고요. 이제 10분 피칭입니다. 한 15장 내로 여기 보면 빨간색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 및 뭐 팀 소개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고요. 뭐 학력이 아니더라도 경력으로 어떻게 자기가 비즈니스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얼마나 차별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술 개발 로드맵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로드맵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논리적으로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거든요. 재정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논리적으로 잘 파악해서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피칭이라고 해서 2분 피칭 혹은 1분 피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차별화 요소가 뭔지, 그리고 돈은 어떻게 버는지, 그리고 우리 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1분 피칭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IR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 풀 패키지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10분짜리도 만들기도 하고 2분짜리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놔서 언제든지 투자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IR 참고 자료입니다. 한국 IR 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각각의 기업의 설명의 자료들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R 자료들을 한번 보시고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코스닥에 여기 보면 홍보 코스닥 메뉴 보시면 코스닥 홍보 IR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IR 자료들도 여기 보면 지금은 800, 500에 있네요. 근데 이건 옛날이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IR 보시고 우리 회사하고 우리 회사 IR하고 차이. 근데 이거는 이제 코스닥 위주니까 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여기 보면 앞단에 IR 협의회 자료들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여기 이제 슬라이드 쉐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외국 건데요. 한국 것도 올라와 있거든요. 슬라이드 쉐어의 웹사이트를 가입하셔서 이건 뭐 구글 사이트라든가 페이스북 사이트라든가로 자동 가입을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IR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을 찾아보시고 IR을 하시면 자료를 만드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VC들 주로 벤처 캐피탈의 질문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제품의 시장 규모의 타겟 시장인데 우리가 이 산업에 속한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초기 시장 진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고객을 세분화해서 타겟팅해서 마케팅을 하고 할 건지라는 것도 하고요. 고객 가치를 어떻게 느끼고 있나 그래서 보면 LTV나 CAC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IR 할 때 CAC를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 유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 있죠. 구글에 보면 CAC나 LTV 치시면요.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요. 그거에 맞게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제품과 기술의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핵심 경쟁력과 타 경쟁사의 차별성이 뭔지, 경쟁사가 있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쟁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얼마나 뛰어난 건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제 특허 전략인데요. 경쟁사가 카피한다면 그거에 대한 기술 장벽이 뭔지, 그리고 특허 전략도 여기 좀 얘기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시하는 서비스가 타사 대비해서 얼마나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 역량에 대한 질문은 꼭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학력이나 경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적합한지라는 것들 볼 수 있고요. 아까 얼마나 창업자가 열정적이고 포기하지 않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창업 이전에 뭘 했는지, 그 다음에 뭐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멤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멤버들의 역할이 뭐고, 그 사람이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니까 이것도 많이 고려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시트 로드맵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IPO를 할 건지, 아니면 M&A로 엑시트를 어떻게 할 건지, 매출은 얼마나 들어오고,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났을 때 엑시트 할 건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IPO보다는 IPO하고 나면 자기 지분을 팔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M&A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돈을 만져본다는 거는 M&A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경영권을 넘기면서.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엑시트 전략이 뭔지라는 거를 좀 그려보시고, 언제쯤 타겟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VC들이 질문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의 자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유수기업의 CEO들이 뭐라고 답했냐 하면 이게 93%가 트랜스페런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실제로 우리가 IR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좋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 사람에게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버퍼링 하거나 우리 회사가 뭐 이게 더 좋아서 한다라는 건 그런 부분들보다는 솔직하게 말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